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국정연설 오늘 했죠. 한국 콕 집어 가지고 관세, 미국 군사도움 받는 한국 관세는 우리 4배, 지금 4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상대로 무역 적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뭐 많은 분이 또 기대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뭐 트럼프가 또 이런 국정연설자에서 한국을 군부에서 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음모론 믿으시는 분은 없고, 그러니까 한인분들도 문제고 한국분들도 문제인 거예요. 일부 막 트럼프랑 친한 척하면서 마치 이미 그 중국 간첩설 그 얘기는 오보로 사실상 드러났고, 그 캡틴 코리아가 취재원이라는 것 벌써 나왔잖아요. 캡틴 코리아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희망 고문해 가지고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트럼프가 어떻게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그 중국 해커들 뭐 30명 이거 다 잡은 거 공개할 거다 막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거 제발 좀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결국에는 제가 보도한 내용이 100%다 맞았잖아요, 결국에. 제가 왜냐면은 100% 팩트 체킹을 하고서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이거를 희망파리하고 어떤 일부 유튜버들은 이걸로 막 코인파리하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신을 버리고 장사꾼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문제.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저널리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음모론자들이 꼭 정치 서적을 한 권이라도 좀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미국 그 정치 관련. 그러면은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때리겠다는데 한국만 콕 집어서 한 게 뭡니까? 일본은 관세 안 때렸잖아요. 손정희가 엄청나게 많은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랬나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근데 한국은 LG, 뭐 현대, 삼성 전부 다 카말라한테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세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보고 트럼프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최소한 5대5 정도, 6대4, 오케이, 6대4라고 칩시다. 저기 카말라한테 주고 트럼프한테 4만 줬어도 관세 제가 볼 땐 적용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한테 관세를 별로 적용 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사요시 손정희가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고 소프트뱅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AI 쪽에도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라클 CEO하고도 이렇게 손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예. 아마 제 방송을 봤다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제 방송을 봤다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최초의 보수 유튜버였으니까요. 제 방송을 봤다면은 그렇게까지 절대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말라한테 올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오히려 투자를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아마 트럼프는 한국 상대로 무역 흑자 올리기를 원할 거예요. 트럼프 성격상 특히 이제 그 카말라한테 올인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백악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솔직히 트럼프로서는 지금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벼르고 있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한국은 또 특히 탄핵 정국이어 가지고, 근데 탄핵 정국 떠나서 이렇게 기업인 한두 명이라도 좀 와 가지고 좀 이렇게 뭐 투자 엄청나게 하겠다, 그랬으면은 또 뭐 그런 관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한국 언론들이 전 세계 그 어떤 언론보다도 가장 트럼프를 악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부터,
10 년이 뭡니까? 그전부터도 제가 볼 땐 트럼프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 그 탄핵되고 이제 그 구속되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마지못해서 이렇게 지지하게 되는, 미국이 그래서 윤통을 이렇게 구원해 주는 그런 구세주인 것처럼 이렇게 막 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를 보고. 트럼프는 절대 그런 구세주가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한 게 그런 음모론, 큐 음모론이에요. 이게 다 보면은 뭐 트럼프가 군대 장악해 가지고 뭐 실제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실제로는 트럼프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얘기를 아직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 보고서 지금 이렇게 캡틴 코리아까지 나오고, 그리고 김해창 씨, 뭐 유진철 씨 이런 분들 다 나오고, 그리고 이들이 계속 대단한 사람인 양 띄우는 일부 유튜버들, 그런 선전에 노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속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국정연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한 30개 왔어요. 아니 트럼프가 왜 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왜 윤통을 구제한다는 얘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그냥 제대로 이렇게 레지스터를 못 하셨는지, 등록을 못 하셨는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뉴스를 전할 때 영수증을 갖고 오잖아요, 영수증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어떤 뉴스를 전할 때 누구한테 지인한테 들었다, 이거는 백악관 지인한테 들었다, 뭐 들었다 할 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들만 제가 언급을 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후원금 뭐 한 10불 내 가지고 무슨 위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상대로 이렇게 관세 폭탄을 터뜨릴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피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카말라한테 올인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친트럼프 인물은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원래는.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전까지는 뭐 바이든하고, 물론 뭐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때는 바이든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사이 좋게 지내는 게 한국을 위해서도 한국 국익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수가 높잖아요. 제가 미국 정치를 90년대부터 바싹 이렇게 다 가깝게 이렇게 보고 봤는데, 트럼프같이 똑똑한 사람 제가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능해요, 이 사람이. 예, 월스트리트 저널을 매일 보고 그 기사들도 이렇게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 섬세하고 사람이 치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한국이 악의적으로 지지율이 8%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없는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그때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지금은 또 이제 트럼프가 직접 나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K시팩 가서 뭐 매출납하고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지금 한국에서는 구제하기를 원한다,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예. 근데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일부 분들이 또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또 그렇게 답하니까 트럼프 나쁜 놈이네 뭐네 하고 또 이렇게 막 돌아서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이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국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그냥 민주당 만만세만 할 게 아니라 미국 민주당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역사상 미국 정치 보수 쪽 편을 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0년대 뭐 레이건 대통령 그나마, 하지만 레이건도 언론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한국이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알래스카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트럼프 핵심 사업인데요. 한미가 협력이 가능한 그런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대미 무역 흑자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LNG 같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 정부가.
그래서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나서 LNG 세일즈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고, 제가 캐시팩에서 만났을 때도 LNG 수출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싶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한국 거 많이 사줬는데 이제는 한국이 미국 거를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 공화당 보수 진영 트럼프 측 친 트럼프 인사들을 보면은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물건을 많이 사야 될 때다. 수입을 많이 해야 될 때다. 그런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렇다고 뭐 현대, LG, 기아 이런 걸 안 산다는 게 아니죠. 미국처럼 많이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좀 도와달라 이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중산층이 지금 박살이 난 상태니까 좀 이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도 이제 수출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강조한 게 수출이잖아요. 수출, 제조업 수출. 예. 그러니까 한국이 강조하는 산업들을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한국 입장에서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돌대가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많이 이제 솔직히 한국이 저기 엄청나게 무역 흑자 올린 거죠. 뭐 똑똑하고. 근데 이제 미국도 이렇게 역대급, 트럼프는 정말 역대급 아닙니까? 역대급. 이런 역대급 리더를 만나서 이제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해서는 근데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이 완전히 개박살이 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이렇게 발빠르요. 보면 일본의 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보다 더 많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 한국을 콕 집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나 된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방이나 적국 할 것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동맹국이 더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동맹국 중에 한국도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여러 차례 그렇게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많이 이제 지적한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을 이제 많이 때렸죠. 트럼프가. 왜냐하면은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건 상호주의인 것이다. 상호주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하는 말이 타당하거든요. 솔직히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그냥 허당이니까 좀 바보 같은 그런 리더십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한국이 엄청난 그런 무역 흑자를 올릴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또 콕콕 집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미국이 돈줄이 막 펑펑 막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이제 그게 얄미운 거죠. 근데 사실 얄미워할 일은 아닌데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몰랐는데 어떻게 트럼프만 요거 딱 정확하게 한국의 그런 장점을 간파해가지고 그게 이제 얄미운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런 영웅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예. 그동안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언정 리더들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관세 적용하는 건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미국인들이 일부가.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기름 드로 베이비 드로이라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시추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엄청나게 퍼서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트럼프 작전은. 저는 그 계획이 성공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자, 이제 트럼프가 지적하는 게 한국이 관세를 이제 FTA를 체결해서 원래는 관세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히든 테리프라고 그러나요? 예, 그게 좀 있다고 트럼프가 예전에
캠페인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나 환율 이런 비관세 장벽이 너무 많다 한국이. 도대체 수출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 미제차 보이지 않나요? 옛날에는 미제차가 진짜 안 보였는데 이제는 좀 보이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테슬라도 이제 좀 한국에서 좀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일본에서 뭐 GM차 한 대도 보기 힘들다. 그거는 근데 일본 측에서 인정을 했죠. 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또 6주 전 이 의사당 도말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시작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시대를 열기 위한 신속하고도 끊임없는 행동이 이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전성시대가 활짝 열어젖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거의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 전역의 상식, 안전, 낙관주의, 부를 회복하기 위해 400개 이상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를 이런 뜻을 이런 공약을 내건 나를 뽑았기에 나는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윤통을 이렇게 직접 개입해 가지고 살릴 가능성은 제가 뭐 줄곧 얘기했지만 적어 보여요. 뭐 이렇게 어떻게 그 내정 간섭이에요, 내정 간섭 사실. 그리고 옛날에 트럼프가 그렇게 해 가지고 베네수엘라에 그 대선 개입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 피를 봤습니다, 아주. 개피 봤어요, 트럼프가. 그래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진영에서조차도 인정한 이제에 대한 대선 개입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반면교사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 베네수엘라 대선이. 그래서 아마 한국 쪽에는 그리고 또 한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좌파 정권,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 그 문재인이 트럼프를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그 앞에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문재인을 갖고 놀았다는 그게 이제 존 볼튼 그 자서전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그 메모알죠, 메모알. 그러니까 회고록, 백악관 그 회고록에서 그렇게 굉장히 이제 트럼프가 뭐 문재인을 굉장히 무시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누가 들어오든 한국 정부에 누가 들어오든 자기는 이제 누구랑도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누가 미국 앞에서 까부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잘 사는 거 그거 다 미국 돈으로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리고 그 한국 경제 발전, 일본 경제 발전도 미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점수를 주죠. 굉장히 근면하다. 한국은 근면하다. 그 한국 국회 연설 보면은 한국 칭찬 릴레이였죠. 사실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단한 민족인데 미국이 돌대가리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 비판론자예요. 미국이 돌대가리처럼 행동하니까 모든 나라한테 지금 잡아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루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그전에는 그동안에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중국 리더들은 그렇게 똑똑한데 미국도 좀 한번 똑똑한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켜보니까 미국은 똑똑한 리더가 없더라. 레건도 얼마나 비판했어요. 트럼프가 레건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80년대에. 특히 이런 무역 이슈에 있어서. 그때는 이제 일본 때리기 많이 했죠. 트럼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좀 기업들이 조금 저렇게 뭐 100% 거의 모든 후원금을 100% 수준으로 카말라를 후원한다는 거는 트럼프를 되게 진짜 같지 않은 인간이 이 사람은 같지 않은 인간이니까 한 푼도 줄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다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 중 제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면 한 99명은 다 카말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은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 예. 그런 아주 극히 일부 빼고는 다 카말라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 일단 한국 정부는 그 사실하고 다르다 이렇게 밝혔어요.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미 한국 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예, 제가 사실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을게요.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언급한 4배의 기준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회원국,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미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의 4배 수준입니다. 바로 최혜국 관세율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두고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반도체 지원법, 그러니까 칩스 액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랬죠. 폐지하겠다는 방침 밝혔는데요. 우리는 수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 끔찍한 법안으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리더들은 절대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매수당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매수당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후원금에 의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는 후원금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을 한 푼도 안 받고 나간 건 맞. 자기 돈 6,500만 불 썼잖아요. 6,500만 불.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후원자들이 따라붙은 격이죠. 일단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역 적자가 바로 부채 아닙니까? 무역 적자가 부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트럼프는 그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가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많게는 수조 원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인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중요한 것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많은 다른 회사들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쁜 거래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당하는 거래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애플한테도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애플이 텍사스 휴스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서버 제조 시설 그리고 이렇게 미국 내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웨이저자 TSMC 회장이 트럼프 면담 뒤 최소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반도체를 겨냥한 25% 관세 부과도 예고했죠. 예. 그래서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적인 공감대 아래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 527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보조금 각각 4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9,300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한테는 4억 5,8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6,700억 원 이렇게 확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한국한테만 매몰차고 일본한테는 너무 관대하냐? 그건 아니. 상대적으로 조금 관대하다 뿐이지 지금 일본 상대로도 또 관세 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율 조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오늘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새 증시가 내려가고 있는 게 그 관세 협박인 건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그런 관세 이슈에 대해서 잠시 그 디스터ben스가는 있을 거라고, 조금의 그런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예, 근데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 이제 트럼프가 엘리자베스 워런, 이건 저의 뭐 마카파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죠. 급진 좌파. 옛날엔 공화당원이었어요. 한때 대표적인 부패 정치인 한 명입니다. 기업들한테 돈 받았고 이렇게 매수된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포카혼타스죠. 자기가 인디안 피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걸로 이제 하버드 법대 교수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개판이에요, 개판. 그런 거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 인디언 피가 흐른다고 거짓말 뻥치지 않았다면 하버드 법대 교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막가파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미국은. 엉터리 국가였죠.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오기 전엔 지금도 좀 이런 엉성하고 좀 그런 구석이 있죠, 미국이. 미국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들 잘 아실 겁니다. 워낙에 이제 땅덩어리가 크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스케일이 크고,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한 거 별로 안 따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대국들이 이제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대국 출신 그런 나라들이 좀 허점이 많은데, 예,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제 인디안 피가 없음에도 자기가 인디안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죠. 1034분의 1 정도 있다고 그랬나요? 대놓고 면전에 그냥 포카혼타스라고 올렸어요, 트럼프. 이 포카혼타스 같은 인간은 러우 전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하면서요. 러우 전쟁 계속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엘리자베스 워런은 좋다고 박수치면서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리고 젤렌스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무릎을 꿇었어요. 광물 협정 서명 준비됐다. 이렇게 서한을 보냈고, 또 얼마 전 백악관에 있었던 일은 유감이다. 뭐 사과 잘못했다까지는 표현은 안 했지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참. 아니, 이렇게 바로 굽힐 거 뭐하러 그렇게 대들었어요, 트럼프한테. 자, 그래서 극찬 세례예요. 이번 연설 역대 최장입니다. 네, 정말 건강해요. 트럼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막 5개 주, 6개 주 돌고, 아무리 비행기가 이렇게 좋고, 예전에 트럼프 포스 원 거기 탈 때도 뭐 침대에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체력적으로, 참 이게 20대, 30대 사람들도 이렇게 못 버텨요.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트럼프보다 체력 좋은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은지 신기해요. 신기해.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비타민을 먹는지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젤렌스키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사과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인포월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 진영에서 공개 사과, TV 앞에서 공개 사과해야 된다. 그래야 광물 서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끊기고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 지금 이제 지도자를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린지 그레엄 같은 그런 매파 연방 상원의원이, 원래 공화당 진영에서 몇 안 되는 그런 그 젤렌스키 인물인데, 저딴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오는 인간은 우크라이나 리더하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리더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린지 그레엄조차.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 파악한 거죠. 그래서 아씨, 내가 괜히 민주당 애들 조언 듣다가 개박살 났네 한 거죠, 지금 젤렌스키가.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바이든 상들은 저렇게 행동하면 통했는데, 트럼프 같은 강공한테는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서한을 보냈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고 그렇게 합동연설에서 그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해당 서한에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인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서명할 거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 젤렌스키한테 이렇게 면박 주고 백악관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하고 제이디 벤스한 먼저 건방지게 군 게 젤렌스키죠. 제이디 벤스한테
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JD 마치 친구인 것처럼. 그래서 어 트럼프가 아니 저기 JD 밴스가 제대로 맞받아쳤죠. 고마워할 줄 아냐고. "지금 너 와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이렇게 따진 거죠. 특히 트럼프가 분노한 게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있지만은 곧 이 태평양 건너 미국 너네들은 그냥 편할 줄 알지. 근데 너네들도 이제 곧 전쟁의 슬픔을 겪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으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분노한 거예요. 언론들 보면은 트럼프가 말도 안 되게 특히 또 한국 언론 보면은 트럼프가 또 말도 안 되게 막 화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 듣고 감히 지금 어디 미국도 이렇게 공격당할 거라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 말종 같은 발언을 하느냐 해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분노한 겁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이렇게 매너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이거 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딜을 잘하려면은 매너가 좋아야죠. 근데 이제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 '아 얘 안 되겠네.'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열받은 겁니다, 트럼프가. "너네 미국인들도 다칠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너네도 한번 이렇게 맞아볼 수 있어." 그 얘기를 젤렌스키가 한 겁니다,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양복도 좀 입고 나와야죠. 맨날 이렇게 뭐 예? 내복 같은 거 입고 나오고. 저러니까 이제 그 유튜버 한 명이 따진 거죠. "너는 양복 없냐? 맨날 왜 저렇게 그냥 뭐 난닝구 하나 뭐 까만색 이렇게 난닝구 입는 것처럼 저렇게 내복 입는 것처럼 저런 차림만 입고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돈 달라고 할 거면은 정장을 입고 나오라는 거죠. 돈을 구걸할 거면은 네가 전쟁 그렇게 계속하고 싶으면 최소한 양복은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제이디 밴스가 어 박장대소했는데 맞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도 일론 머스크가 또 양복을 오랜만에 또 입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연설에. 트럼프가 굉장히 칭찬 많이 했어요. 예, 트럼프가.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도 일란을 택한 건 신의 한 수였다. 예, 노즈를 만든 건 정부 효율부 만든 거는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신의 한 수죠. 예. 젤렌스키는 이렇게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너는 인마 고마워할 줄 몰라 인마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우크라이나 부패 국가고 저렇게 시민들 제가 보여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그냥 길 가는 그 개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전장에 투입되고 이놈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예, 젤렌이. 대선 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저는 우크라이나 리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딥스테이트 꼬봉이라고 봐요. 꼬봉. 딥스 꼬봉. 당연하죠. 뭐 젤렌스키 미국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 도움이 없으면 개박살 나니까 러시아한테. 유럽 주요국들이 아무리 도와준다 그래도 최대 원조국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빠지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예. 유럽은 장기간 군축으로 충분한 물량의 무기를 뽑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 시작 뒤에도 프랑스가 유럽 내 생산을 고집해서 포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한 까닭에 신속한 움직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너무 많이 무기를 줘서 문제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 대리전 남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그 정신 나간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 때문에 다 무기 놓고 왔잖아요. 몇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무기가 없는 지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야 이거 진짜 전쟁 장기화되면은 미국이 지금 축난다 무기가. 그런 우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3년이잖아요. 3년. 근데 이거 계속 5년, 10년, 20년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은 아프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맨날 전쟁하느라고 근데 이거 이러다가는 미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빨리 종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한국 분들은 또 이제 한국 언론들 보면은 마치 이 전쟁이 신이 준 엄청난 선물인 것처럼 막 그렇게 묘사하는 또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한국도 보니까 막 이거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식으로 마치 전쟁 지난주만 2,000명 죽었대요. 2,000명.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사실상 그러니까 한국이 뒷전인 거죠. 지금 이렇게 매주 2,000명 죽어가 나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국이 물론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이 좌파 정권이 들어와도 그게 중국한테 이 국가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트럼프는. 미국이 언제든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실제로 문재인을 겪었잖아요. 문재인 정도면 사실 급진 좌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러시아 싫은 거 알아. 근데 싫어하는 놈하고 만나야지 종전이 될 거 아니야. 맨날 입만 열면 푸틴 욕하고 네가 종전 지금 소중한 생명 이렇게 죽고 있는 거 신경 쓰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 언론들 보면 이제 그렇게 묘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한국 언론들이 다들 트럼프를 직접 겪어서인지 제가 볼 때는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할 것 같아요. 일기 때하고 비슷하게 별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보면은 번역한 것도 계속 그냥 뉴욕타임스, 와포, CNN, AP통신 이런 급진 좌파 언론들 이 줄을 이루고 팍스 뉴스는 뭐 친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바이든 보고 뭐 뉴욕타임스 보고 친 바이든 언론, 친 오바마 언론 뭐 이런 표현은 또 안 하잖아요. 굉장히 한국 언론 자체가 굉장히 급진 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 바이든 언론, 친 오바마 언론 이런 표현은 좀 안 쓰나요? 그런 표현도 좀 제발 썼으면 좋겠어요. 흉내라도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척도 안 하니까 야, 진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도 보고가 되고 그러는 거죠. 이거 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보고하고 있대요.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를 가장 그 악마적으로 묘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그나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윤통이 탄핵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보수 진영이 트럼프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된 거죠.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트럼프도 지지하고 윤통도 지지하는 분들도 있긴 했죠. 저처럼. 하지만 사실 뭐 한국 보수 진영도 윤통 계엄령이 이제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결집을 한 거죠. 사실. 예. 그전에는 사실 저도 윤통 열렬 지지자는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탄핵 전에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전에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인기가 급상승한 그런 독특한 사례를 만든 거죠. 윤통이. 보수 진영 슈퍼스타이자 레전드가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모리스탄 대사 같은 경우에 단열명 대사는 한국의 트럼프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뭐 미국에선 추켜 세운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한국에선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국정연설 때 이후로 또 실망해가지고 또 이제 트럼프도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기대하면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사례라고 봅니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처럼 행동을 안 하니까 싫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군대 동원해서 세상을 접수한다. 제가 이제 음모론자들을 좀 많이 알아서 그래요. 음모론자들을 많이 알아서. 저는 이제 그래서 기자라서 음모론자들이 자기네가 뭐 이거 믿고 이러는 걸 하면은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주다가 도저히 내가 이제 진짜 이 사람은 바로 잡아야겠다 할 때는 얘기를 해요. 뭐 그분들이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음모론자들 특징 보면은 자기네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솔직히 그분들 보면은 속으로는 웃죠.
예. 좀 웃기죠, 솔직히. 웃죠. 왜냐하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정치 지식이 굉장히 얕은 경우가 많아요. 정치 지식이 어떻게 보면 얕기 때문에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정치 지식이 좀 있고 그러고 책을 좀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책을 보면은 미국에서 특히 미국 정치책을 보면은 그게 다 메워집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구나.' 그게 다 보여져요. 한 권만 봐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터 슈와이더 라든지 예. 뭐 존 솔로몬 뭐 세라 카터 이런 뭐 하여튼 그런 저자들 뭐 빌 오라일리 책을 봐도 그렇고 뭐 그냥 캠페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책을 봐도 마찬가지고 뭐 코리 다운 책을 한번 보면은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모론자분들 보면은 정치책 한 권이라도 꼭 좀 읽어 보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산산조각이 나요. 아주 그 순간에.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게 군부가 또 한국을 구출해 주겠다고 한 사람들을 보면은 큐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큐 음모론까지 같이 많이 꺼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들 보면은 자기네 고집을 끝까지 지금 고수하고 자기네들이 맞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속으로 웃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아는데. 툭 하면은 뭐 밀리터리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들도 자기네가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송을 보고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음모론자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음모론 채널이 이제 럼블에도 좀 있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송을 일체 안 봐요. 일체 안 봅니다. 그냥 도대체 얘네들이 뭘 믿나 이게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 조사 차원에서는 본 적이 있어도 안 보죠.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분은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라나 방송이라고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군부 장악해서 뭐 바이든은 죽었고 바디 더블이고 또 누구예요? 힐러리가 지금 잡혀 가지고 관타나모 베이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그 방송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분은 언급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뉴스인데 그게 사실인 양 믿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아 이제 언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음모론이 엄청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물론 좌파 진영이 음모론에 더 빠진 건 맞습니다. 좌파 진영이 음모론이 더 커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 비하면은 좌파 진영이 더 심각해요. 그 음모론에 빠지는 게. 예를 들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걸 더 믿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러니까 우파 진영 음모론자들은 어느 정도 팩트에 살짝 이렇게 근거해서 거기서 이제 음모론이 꼽히는 거라면은 좌파 진영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 이제 막 꾸며내고 미스인포, 디스인포 퍼뜨리는 게 그게 이제 최대 약점이죠, 좌파 진영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낫긴 하지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발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그리고 정말 그게 체포되고 그랬으면 그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사실로. 지금쯤은. 지금 이렇게 탄핵이 인용될 판인데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닦아 놓고. 지금 많은 일부가 저한테 아직도 그래요. 트럼프가 오늘 국정연설에서 그걸 딱 선언을 할 거라고 또. 중국 애들 스파이 다 잡아온 거 그거 폭로해 가지고 세상을 깜짝 뒤엎고 그걸로 이제 윤통은 구출될 거라고. 저보고 "그런 방송 해줄 수 없냐."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한테 그럼 소설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솔직히 쪼금 화났어요 그분 보고서. 왜냐하면은 제 방송을 그렇게 봐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시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많이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스파이 그건 봐야 된다. 취재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제 그 방송 보고서 저한테 제가 이제 감사 이메일을 한 수십 통 한 50통 받은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저 그거 믿었는데 그러니까 댓글하고 합쳐서 댓글은 훨씬 더 많았고 이메일을 손편지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걸 '아 이렇게 많이들 믿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저도
기대는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트통한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공통분.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확실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100% 이제 알게 된 거는 그거는 맞대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맞는데 그전에 그 트럼프하고 윤통 간에 교감이 있었느냐? 교감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그 트럼프 측근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뭐 박주현 변호사님도 만나고 뭐 이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트럼프가 지령을 내린 건 아니고요. 아니었던 거고요. 예. 트럼프도 왜냐하면 정신없이 바쁘지 않았습니까? 지난 4년간 기소되고 뭐 34개 혐의 그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그 정적 수사였지만 오늘 트럼프가 기분 좋게 딱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네 그렇게 그 나를 교도소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네들한테 How did that work out?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됐니?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트럼프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많은 분이 이제 열광하는 거죠. 이런 리더 없으니 또 안 나올 것 같고. 트럼프도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 순간 이후에는 미국이 다시 이만큼 내가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기는 힘들 거라고. 예. 이제 많은 미국인이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딥스테이트를 이긴 유일한 인물 아니에요. 유일한 인물. 트럼프 말고 딥스테이트 이긴 사람 봤습니까?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누가 딥스 이겼어요? 트럼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열광하는 거 이거 아니까 조지 소로스 알고 뭐 다른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발설하면 안 되는 인물들도 알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그렇게 그래비테이트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냥 나 트럼프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배짱이 강하고 난 사람이고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많은 미국인이. 예. 솔직히 말해서 전 제이디 벤스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뭐 대단하지만 트럼프처럼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귀중한 1승이라는 거죠. 딥스 상대로. 그동안에 딥스가 무패 행진이었다면 트럼프가 이제 엄청난 타격을 안긴 거죠. 거기에 이제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트럼프. 물론 트럼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광물 이 희귀 광물 캐면은 자동적으로 안보부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얘기를 했고 수조 달러. 미국한테도 수조 달러, 우크라이나한테도 수조 달러 수익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광물을 캐낼 테크놀로지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없으니까. 그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진실정치 채널 통해서 이렇게 머그하고 그 텀블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잔 이거는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이렇게 써 있고 앞에는 보수 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예, 가격은 밑에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권장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America is back.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America is back. 이렇게 돌리면은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Daddy is back. 느낌이 오죠? 제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가 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텀블러입니다. Daddy is back. America is back. 네. 가격은 제가 그 댓글 그 창에 핀으로 꽂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문을 원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그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후원 주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메가 알부민 판매하고 있는데요. hnhkorea.com에서 회원 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그러면 할인 코드 W20 이렇게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진 좌파 언론 CBS 뉴스에서조차 절대 다수가 트럼프 연설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76%, 무려 미국인 76%. 이거 CBS 뉴스하고 YouGov 좌파 성향 여론조사인데 76%, 무려 76%가 연설 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연설 마음에 안 들었다는 23%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인기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가 있어요. 76%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국정연설에서. 자, 여러분은 이번 국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서 언급한 게 눈길을 끌긴 했는데 여러분 생각, 물론 뭐 이제 저도 이제 한국이 당연히 한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지금 윤통 탄핵 이슈부터 이렇게 좀 잘 풀려서 당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헌재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이번 트럼프 국정연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은 제가 전부 다 읽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